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190여 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여수에 모여 만장일치로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임명이 강행된 허성광 광주전남 연구원장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100번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방 직후 김구 선생의 정치원금으로 조성된 백화마을터에 세워진 기념관에서 선생의 결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캄보디아 출신의 여성이 한국의 정서와 캄보디아의 풍경을 수묵화 작품 속에 담은 한국화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제도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제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총회에서는 양당 대표가 참석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국 190여 명의 기초단체장들은 지방 재정의 위기에 대해 부도난 기업을 경영하는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20년 동안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은 크게 늘었지만 지방세 비율은 변하지 않으면서 재정 자립도가 44%에서 25%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기획, 결정하고 또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은 국비로 수행해야 한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먼저 양당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 하는 이 약속은 저는 절대 지켜져야 됩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문재인 대표가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것이라며 곧바로 찬성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현행 헌법에서도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당의 공론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양당 대표들은 모두 지방자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등 방법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허성광 광주전남 연구원장 임명 강행에 따른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장의 유감 표명에 이어 시도의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 의회가 허성관 광주전남 연구원 원장 임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이 아닌 이사회 간담회 절차로 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또 김수삼 이사장이 규정을 위반한 행정행위를 했다며 이사장 해임 촉구도 결의했습니다. 광주전남 연구원 조례를 위반하고 정관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협의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 이사장에 대해서는 퇴임 요구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도 허성관 원장 임명 강행은 시 도민의 뜻을 저버린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의 의견 전체를 무시한 처사이지요. 하는 의회 차원에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응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사장과 원장은 시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며 허 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대 의견이 확산되면서 광주전남 연구원이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는 다음 달 광주전남 연구원 예산심사부터 벼르고 있는 등 허성관 임명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출근길에는 우산뿐만 아니라 따뜻한 옷차림도 하셔야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고 곳에 따라 천둥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낮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부쩍 쌀쌀해지겠고요. 이 비구름 뒤를 따라서 낮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가 16도, 나주와 화순 15도, 구례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높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은 상태입니다.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는데요. 장성이 18도, 광주 19도, 목포와 해남, 완도도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의 백범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김구 선생과 광주의 인연을 기리기 위한 건데요. 공교롭게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지 꼭 126년이 되는 날 개관하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환하게 웃는 백범 선생의 사진이 관람객들을 먼저 맞이합니다. 사진 옆에는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던 김구 선생의 어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존된 육성에는 독립과 통일에 대한 선생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생애를 기록한 전시실에서는 백범일지 영인본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김구 선생과 광주의 인연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습니다. 특색 있게 꾸민 것은 우리 광주 전남에 백범이 어디서 어떻게 숨어 있었고 나중에 와서 어디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 광복 직후인 1946년 광주를 방문한 김구 선생은 광주 천변에서 움막을 짓고 사는 이들을 도우라며 후원금을 냈고 이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 백화마을이라는 정착촌이 만들어졌습니다. 백가구가 화목하게 살라는 뜻으로 이름 지은 백화마을. 그 자리에 터를 잡은 백범 기념관에서는 어렴풋하게나마 선생의 결의 사랑 정신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꼽은 1순위 정책과제로 역사박물관 건립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민간 합동 정책 워크숍, 시민아고라 2015 정책 공유대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명이 현장 투표한 결과 광주 역사박물관 건립과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시제 시행이 최우선 과제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마형 유물관 건립을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추진과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지정, 마을 커뮤니티 센터 설치 운영 등도 시급한 과제로 논의됐습니다. 다음 달 초에 광주 군공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전투기 소음이 훨씬 클 거라고 하는데 훈련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공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훈련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곳에 전투기들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소음 피해로 인해서 아이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공군 측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 동안 전투기를 100여 회 이착륙시키는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기존 전투기인 F-5나 T-50 기종보다 엔진 출력이 3배가량 더 큰 전투기 F-15 12대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심야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도 20회에 가까운 전투기 이착륙이 계획돼 있습니다. 당장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소음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 대규모 24시간 미군들의 훈련이 있게 된다 한다면 주민들은 더욱더 불만이 커질 것이고요. 광산구도 성명을 내고 큰 틀의 훈련 목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시기상 적절치 않고 수능 수험생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훈련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가 나 있고 좀 실망하고 이러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번에 이제 그 항공기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도 최근 미 공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사전회의에서 광주 지역 훈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김동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목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는 박희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비게 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후임 위원장 인선을 논의해왔습니다. 국토위원장 선임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김동철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산자위원장에 선임됐지만 1년만 활동하고 나머지 1년은 지난 7월 노영민 의원에게 양보한 바 있습니다. 순천대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과 관련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수회가 이순희를 임용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했고 1순위로 추천된 정순관 교수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에 대해 순천대 정순관 교수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학 자치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를 절망 그 자체로 표현한 정 교수는 대학의 정체성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요 국립대학 교수들도 가세했습니다. 전남대와 목포대, 광주교대 등 5개 국립대 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순희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을 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시한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인사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대 교수들은 이번 총장 인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전체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는 오늘 오후에는 곧바로 개표 작업과 교수 전체 회의가 진행됩니다. 투표 결과가 이미 결정된 총장 인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교육부 결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공식적으로 총장 행보에 나선 박진성 신임 총장의 입지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도 총장 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파장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교육청의 재정난으로 교사 선발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최근 공고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광주의 선발 인원은 82명으로 지난해 142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430명에서 330명대로 1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광주 초등교사의 경우 지난해 6분의 1 수준인 20명에 그쳤습니다. 시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감소한 데다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을 수용하지 못해 신규 채용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경영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부가 공모에 지정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마이스터고로 광주 경영고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로 재개교하는 광주 경영고에는 개교 준비금 등으로 모두 15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광주 송정동에 있는 경영고는 1950년대 송정여상으로 문을 연 뒤 광주 여자전사상업고와 광주 전산고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무안 지역 학교에서 가을철 피부 질환인 옴이 발생한 지 한 달째입니다. 추가 감염 환자는 줄고 있지만 옴 잠복기가 최대 4주에서 6주로 길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옴 환자가 처음 확인된 것은 이달 초입니다. 첫날 4명이었던 옴 확진자는 닷새 만에 1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저께인가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니어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잠복기를 주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43명. 32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10여 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의심 환자들은 보건실 등에서 격리돼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학생들은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격리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옴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수학여행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가을철 피부질환인 옴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일선 학교는 비상이 걸렸지만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감에게 2주가 지난 뒤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옴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전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만채 교육관과 선태무 부교육관께서는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도 최근 옴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처음 옴이 발생했던 학교의 확진자와 접촉해 학생들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옴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줄고는 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릅니다. 옴의 최대 잠복기는 4주에서 6주이기 때문에 학교 내 옴의 확산 여부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해 1인당 진료비가 광주, 전남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통계연부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1인당 진료비가 124만 원으로 전국 평균 117만 원보다 많았고 전남은 159만 원으로 평균치보다 40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고흥군과 한평군, 신안군은 1인당 진료비가 많은 전국 10개 시군에 포함됐습니다. 곡성경찰서는 고1로 외제차를 추돌해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32살 박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월 28일 곡성 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외제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9년) 전 한국으로 시집온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 한국화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가족과 주변의 지지 속에 한국의 정서를 화폭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김진선 기자가 안내합니다. 담백하지만 화사한 빛의 국화, 힘있는 난초줄기에 고고한 대나무까지. 캄보디아 이름 티반니, 한국에서 새로 얻은 이름 한예진 씨의 수묵화 작품입니다. 4군자에 그치지 않고 포도와 소나무 등 10군자를 모두 담아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진짜. 저희도 그림을 배우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9년 전 결혼으로 한국에 처음 온 예진 씨. 가족의 도움으로 성인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 중학교에 입학했고 이제 예쁜 딸을 가진 엄마이자 고3 졸업반입니다. 특별한 재능을 발견해준 교사와 함께 먹물과 화선지를 만난 지 3년 만에 첫 개인전까지 열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문화권과 한국 문화권이 다른데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들을 잘 이해를 했고 또 이걸 이겨내서 소화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정말 무난하게 나왔고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리운 고향의 모습을 담은 풍경화 등과 함께 그동안 그린 30여 점의 수묵화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다른 다문화 이주 여성들한테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문화인 것도 다문화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예진 씨의 문인화전은 오는 29일까지 한국 전시를 마치고 오는 12월 7일 고향 캄보디아에서도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한평군과 전라남도 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전교조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오늘 한평군에서는 박물관 건립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후기 서예가이자 실학자인 추사 김정희 박물관이 한평군에 건립될 수 있을까? 거점고로 이전하는 한평여중고에 부지도 마련됐고 추사작품 69점에 대한 기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은 전남도 교육청이, 추사작품 확보는 한평군이 각각 맡아 진행하는데 순서로 보면 작품 확보가 먼저입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204억 원으로 평가된 추사작품 69점을 기증받는 한평군은 사례금으로 35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군 조례에는 10%, 즉 20억 4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례금 논란이 가열되면서 한평군 사회단체가 나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추사작품의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지만 행정 절차와 앞으로의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군의회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착공 시기가 2019년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의 편성 시기는 맞는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할 때 이 건물의 유지, 보수,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실사구시라는 명분 속에 박물관 건립에 찬성하는 기류는 높았지만 설명회장은 반대 측 주민들의 정치 토론으로 변질됐습니다. 한평군은 설명회를 계기로 조례 개정 등 추사작품 인수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그 취지가 맞다고 하면은 뭐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억 원이 투입될 박물관 건립에 전교조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한평 추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고흥 유자축제가 다음 달 6일과 7일 이틀간 고흥군 풍양면 유자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유자 따기와 유자차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행사와 함께 초청 가수 축하 공연, 노래자랑, 유자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이어집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광주 누문동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KB 부동산 신탁,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과 3자 업무 협약을 맺고 KB 부동산 신탁이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2천여 가구를 매입해 임대 사업에 나서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누문구역은 지난 2006년 도시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됐지만 미분양에 따른 시공사 선정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해남군이 G마켓과 옥션 등 국내 최대 오픈마켓 보유사인 이베이 코리아와 온라인 판매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남에서 생산된 농수 특산물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관 운영, 해남 여행 상품 개발 등 온라인 판매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최 이후 활력도시 광주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유대배 자원봉사자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유대배를 통해 본 광주의 힘과 도시 전략, 광주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도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굳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출근길에 우산뿐만 아니라 따뜻한 옷차림도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특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천둥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가을비는 오늘 낮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이 비구름 뒤를 따라 서해안은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이 15도, 영광 17도, 광주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더 낮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장성이 18도, 광주 19도, 담양 17도, 구례 1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요. 물결은 최고 4m로 무척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가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도 점점 떨어지면서 당분간 때이른 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